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임평수입니다. 커피꽃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아픔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참 좋은 말이네요. 자, 은은하게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커피향처럼 늘 도민들의 곁에서 아픔을 대변해주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화성시로 달려왔습니다. 지역구로 둔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권칠승 의원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조광명 의원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어느 분부터 할까요? 우리 권 의원님부터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술로 제가 앞서니까 가나다 술로. 네. 만물이 생동하는 봄입니다. 올해 봄처럼 한 해 내내 생동이 넘치는 즐거운 한 해 되시기를 도민 여러분께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네. 동탄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의원 조광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대 우리 인터뷰한 의원님들 중에 첫 인사 말씀이 제일 짧으셨어요, 두 분이. 간략하고 굉장히 좋은데요. 자, 두 분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128명의 의원들 중에 특히,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닮으셨네요. 네. 안 닮으셨어요? 서로 기분이 좋 서로 기분이 좋습니까? 서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피부도 예술이고요. 두 분의 의원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서로 잘 통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잘 통할까요? 일단 권칠승 의원님은 네. 인품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네네. 풍부한 경험이 있으시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셔서 저뿐이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좋아하는 의원. 심지어는 경기도의 우리 노조에서 뽑은 베스트 의원 상을 지난번에 수상할 정도로 경기도 경기도청 공무원과 의원들이 다 좋아하는 의원. 제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마운 의원이죠. 근데 조 의원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계속 앞만 보고 있어요. 우리 오늘 대화로 만났거든요. 카메라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아까 지시를 그렇게 받아요. 처음만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셋이 바라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칭찬을 받으셨는데 조 의원님은 어떤 의원이신지 한번.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우리 조광명 의원님 다 하셔가지고 조금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광명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추가로 일에 대한 열정이나 분석력, 결단력 이런 것들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옆에 같이 실려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분 때문에 화성시가 점점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립 서비스. 처음에 긴장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자, 화성구로 지역구로 두 의원님들 아주 사이가 돈독하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찾은 카페가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그런 카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공간인지 한번 우리 조 의원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를 하는 게 지역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고민들에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생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오다가 경제적 모델을 함께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사람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공간에 만든 협동조합에서 런칭한 사업 1호점이 여기 카페 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카페 쿱? 네. 여기는 좋은 재료를 값싸게 조합원들과 함께 쉐어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네네. 크게 보면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의 맹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이 공간에서 문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저자를 모셔서 네네. 아이들 교육 문제에 관해서 우리 조합원들님과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정말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좋은 재료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오미자가 한 잔, 네. 왜 다 한 모금도 안 드셨어요? 한번. 전 맛있어서 계속 먹는데 이게 굉장히 진해요. 네, 이거 직접 만든 오미자입니다. 직접요? 네. 사온 게 아니고? 네, 저희는 거의 다 만들어서 하는데 조합원들이 고생이 많죠. 그러니까요. 이 만드는 문제도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다 자원봉사로 하니까요. 네. 수익은 잘 나고 있나요?
수익은 비밀입니다. 두 분은 얼마나 이 카페 자주 오세요? 가끔? 아니, 네, 자주 옵니다. 뭐, 최소 4, 5일? 오, 네. 그렇게 많이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시민들과 이야기 많이 나누고. 이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네네. 뭐, 저를 보고 싶은 분들은 네네. 이 공간에서 약속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공간 좋아들 하십니다. 와. 커피 그렇군요. 맛이 베스트입니다. 아, 정말요. 커피도 가다가 좀 한 잔 좀 먹고 싶습니다. 네네. 어쨌든 지역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민들의 아주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랑방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권 의원님께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상임위 중점 현안은 요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상임위 현황은 일상적이긴 하지만은 뭐 예산하고 입법 관련 문제가 제일 현안이죠, 항상. 그런데 이제 신규나 혹은 단발성으로 있는 일들을 본다면 첫째는 지금 서울 농생대 부지를 그 문화 테마 파크로 지금 조성하는 네네. 리모델링하는 지금 현재 그런 이제 기획안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잘만 그 갖추면 아주 굴지의 문화 파크가 될 수 있는 네네. 저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만드는 것, 그게 지금 문화관광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도자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네네. 예, 도자 비엔날레는 이제 한국 도자기 우수성을 알리는 아주 중요하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좀 치러지기를 기원하는데 그것도 큰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도자비엔날레가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네. 경기도에 큰 사업인데 저도 많이 가봤는데 네. 갈 때마다 재밌더라고요. 네. 예. 또 아까 말씀하신 농생명과학 부지가 네, 정말 좀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우범적으로도 변할 수도 있고 네, 예. 너무 그냥 몇 명이 그냥 산책하는 코스로만 이용되니까 네.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예. 빨리 좀 진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조강경 의원님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도시환경위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환경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도시주택실과 환경국, 수자원본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의 최근의 현안이 이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네. 조례안인데요. 전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현안입니다. 이 문제의 쟁점이 부동산 수수료의 부담을 줄여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분쟁을 이제 협의를 해야 되면 분쟁이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두 가지 문제에 고민이 참 많았고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해서 합의되지 않으면 이제 재판을 가야 되는 문제니까 이게 이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고민이 참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2012년도에 소비자원 전에 소비자보호원이 이제 소비자원으로 바뀌었는데 국가기관인 소비자원이 고정료율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63% 정도가 나왔고요. 2013년도 1년 뒤에 경기도의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관인데요. 그 기관이 연구 보고서를 낸 걸 보면 그때 67%가 고정료율 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민간이 조사한 거는 77%가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은 어느 소비자든 어느 국민이든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적 지향과 소비자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괴리 때문에 이거 합의를 이끌어내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경기도 의회 현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함께 잘 협의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정보력이 뛰어나거나 그 협상력이 있는 사람들은 협상을 하는 게 훨씬 좋고요. 네. 협의를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정보나 기타 여건이 그만한 것에 도달하지 않으면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느니 고정률을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찬반이 있어서 어느 쪽이 옳다라고 하기는 참 어렵고요. 네. 현재는 도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갈등으로 가면 안 되는데 네.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권칠승 의원님께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아까도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2014년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쯤에 박수 한번 네, 네. 축하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쑥스러워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자, 나는 이렇게 의정활동 열심히 한다. 30초 드리겠습니다. 피할할 수 있는 시간이요. 전번 좀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죠. 우선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불산 누출사고, 또 공동조사단장으로 우리 조광무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조사단장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노조나 이런 좀 의미 있는 곳에서 좀 수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아, 겸손하신데요. 일할 기회가 많이 부여가 돼도 일 못하면 상 못 받잖아요. 이러니까 베스트원이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우수의원으로 계속해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또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네. 또 어려운 직책 맡고 계신데 이 특별위원회는 좀 어렵습니다. 조례 정비, 뭐 조정. 특별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지요? 조례가 이제 우리 경기도 의원의 역할이 조례를 심의하는 조례 제정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죠. 뭐 또 행정감사를 하는 감사권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의 사이클이 이제 주기가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의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하는데 많은 이제 절차가 필요하고, 편성하면 의회에 넘어와서 심의를 합니다. 상임위가 심의하고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틀로 한번 다시 심의하고 본회의 가서 확정하는 구조에 있는데요. 조례는 사실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로 바로 갑니다. 네. 근데 예산이 1년짜리라고 한다면 조례는 그 손대지 않는 한 계속 영향력이 계속 지속되거든요, 기간이. 근데 전체 시각으로 다루지 못하는 그 맹점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그래서 조례를 몇몇 분들이 합의하면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그냥 의결되는 형태는 또 다른 문제, 도민의 생활과 그 구조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현재 틀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조례 만든 것을 어떻게 이 틀로 한번 들여다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출발이 조례를 이제 그 만든 것을 바로 들여다보는 것과 만들어 놓은 것의 뭐 예산의 문제이든 네네. 상임위가 여러 개에 걸쳐 있는 문제든 이런 문제를 좀 조정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문제 여건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국회 법사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방의회가 법사위의 맹하를 한번 실현해 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성숙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까지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특위 활동의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조례는 한번 만들면 언제까지 갈 수가 있으니 그걸 손댈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지역구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두 분의 지역구에 저희가 와 있는데 두 분 다 화성시입니다. 지역구 현안들 어떻게 했는지 먼저 우리 권시성 의원님부터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화성시 전역에 걸쳐서 제일 중요한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저는 고교 평준화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지금 현재는 이제 교육청하고 화성시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다 협의가 다 본 상태고, 교육청에서 이 법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평준화를 위해서는 그 법정 절차들을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만약에 교육청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화성시에서 일부를 좀 분담하는 것까지 협의가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대로 추진될수록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현안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지적으로 보면은 이제 동탄 이신도시, 그다음에 뭐 향남, 그리고 약간 중소규모의 아파트 입주가 지금 화성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입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 뭐 문화 저변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 봐서 좀 장기적으로 혹은 중기적 이상으로 해야 될 현안들은 그 비상활주로가 지금 이제 공군병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철폐가 되었지 않습니까? 없어졌습니다. 그 기능이. 그래서 이제 병전역 주변이 고도 제한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전역 주변을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가 또 화성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화성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부터 이제 또 도시 개발까지 네. 참 많네요. 고교평준 아까 금물산 탔다는데 그거 언제쯤 될까요? 2, 3년 정도, 3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법정 절차들이 있어서. 예. 어쨌든 뭐 금물산 타다니까 화성 시민으로서는 뭐 좋은 거죠? 네. 교육 문제는 제가 잘 몰라서.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화성시 현안 많이 있죠? 제 지역구는 이제 동탄인데요. 동탄 이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학교를 10개교가 지금 개교된 상태이고요. 초, 중, 고를 합쳐서 이 학교를 갑자기 이제 짓게 되니까 지금 한쪽은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입주를 하고 있는 이제 신도시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불편함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점검하는 문제가 있고요. 지역으로 보면 지역 내에 동탄이 신도시에 골프장이 있는데요. 골프장에 예전의 골프장은 지역 주택가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이상하게도 이제 신도시 한복판에 골프장이 있게 돼서 농약 사용 문제가 이제 주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최근에 경기도하고 골프장 연합회가 골프장 사용, 이제 농약 사용을 좀 줄이자 이렇게 저감 대책을 이제 협약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것들이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현안입니다. 네. 동탄 지역에 특히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불사 문제 때문에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골프장에 농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환경적으로 제재할 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조광면 의원님과 우리 권 의원님께서는 두 분이 힘쓰시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인도건선 도기차 공급에서 굉장히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인도건선 추진 지역 주민들은 또 굉장히 또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인도건선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오래된 과제입니다. 네네. BC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지 않아서 그동안 지지부진되어 왔던 것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함께 노력했죠. 그 인도건선 라인에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 여야를 떠나서 다 해야 된다라고 합심해서 노력했고요. 네. 그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그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현욱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20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억 가까이 세웠는데요. 그래서 지금 8월달에 실시 용역 한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예전의 기점으로 보면 인도건설을 할 것인지 말 것인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인도건설을 하기로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의 문제와 역을 신설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 플러스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동탄선도 생기고 이렇게 인도건선도 생기고 이제 GTX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인도건선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지방 재정으로 하는 그 동탄 1호선, 2호선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KTX 역사, KTX 있고 경기도가 중점으로 추진했던 GTX. 예, 이렇게 철도 이제 노선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네.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GTX 역과 그 KTX 이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오늘 뭐 국토부의 보도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삼성역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지역으로 보면 희망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경기 남부권의 서현대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네. 어떤 좀 인프라 시설이 많이 좀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도 이쪽으로 빨리 다 이사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의정활동, 뭐 지역 현안, 상임위 활동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하실 말씀 너무 많으실 테지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의회는 이제 지사와 의회 다수당이 서로 다른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연정이라고 하는 이제 초유의 정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경기도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가 소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애정과
이 비판을 동시에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당한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채찍질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겸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베스트 위원 그런 말씀이셨어요. 애정과 비판 어린 시선,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지켜보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조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저희들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 마음속에 도민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제 살아갈 길이 없게 되는 거죠. 저희가 도민과 함께하는 길을 늘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는 지금 도민에게 마음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표를 달라고 하는 것과 마음 달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도 저는 주민들께 제가 마음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다시 반문해 보곤 합니다. 더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약간 딱딱한 의외를 나와서 이렇게 또 지역구에 있는 이 카페에 와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아유, 좋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미자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네. 어쨌든 오늘 제 오프닝 멘트로 꽃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픔을 좀 이렇게 만져주는 말이 이제 꽃말, 커피꽃의 꽃말이라고 합니다. 두 분 이야기 나눠보니까 화성의 어떤 동탄에 또 화성의 큰 일들을 많이 헤쳐나가는 그런 두 의원님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와 화성시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건배하면서 끝낼까요? 네. 화이팅! 화이팅!